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제 슬슬 미분을 배운 이제 목적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운 거다 그랬죠, 그죠? 그래프 그리기 위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그려 나가는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가는 겁니다.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의 증가와 감소. 간단하죠.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는 게 증가하는 거고 그죠? 올라가는 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감소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미분값으로 살펴보면 당연히 증가하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미분값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이 미분값이 자, 뭐 어디를 하든 그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더 빨리 증가하는 부분, 더 천천히 증가하는 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그죠? 당연히 이렇게 미분값이 0보다 크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합니다. 그죠? 감소하는 구간에서 미분값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죠?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당연히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요거를 좀 잘 봐요. 당연히 미분값이 0보다 크면 그죠? 이렇게 미분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미분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자, 근데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요게 자, fx가 증가하면 함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커요. 당연하죠. 그 함수의 미분값은. 근데 자, 여기서는 등호가 붙었어요. 앞에서는 등호가 안 붙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중요해요. 이게 이 차이를 하는 게 등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앞에 거는 이거예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다 0보다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만약 fx가 이 등호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평행한 함수 있잖아요. 얘도 기울기 0이지 않습니까? 얘는 근데 증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를 때는 당연히 등호를 못 넣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잘 봐봐요. 앞에 조건이 있어요. fx가 증가하면이라고 이미 조건을 줘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그냥 x 3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 부분에서 미분값을 즉 기울기를 하면 이제 기울기가 0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증가 함수거든요. 증가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면 얘는 이 중간에 한 번쯤 이렇게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미 증가한다는 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되겠죠. 아,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럼 언제는 등호를 안 붙이고 언제는 등호를 붙이느냐?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등호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은 3차나 4차 아니면 이제 결정된 함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실전에서는 다 이제 0을 붙이는 문제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조건 0 붙인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0 붙인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증가하면 미분이 0 되고 0보다 크고 미분이 0보다 작고 감소면 당연히 등호 붙이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증가 감소 함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등호를 붙인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이제 어차피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제 일러두자면 이런 겁니다.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1차 함수. 물론 이제 이게 최고차항이 플러스일 때입니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이제 반대로 내려가는 거겠죠. 이제 플러스 기준입니다.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자,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3차입니다.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5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5차 같으면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다항함수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의 그래프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자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4차 함수인데 얘도 중요한 건 오른쪽이 올라가고 왼쪽도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그래프가 뭐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살짝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간 이제 꺾일 듯 말 듯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모양은 이런 거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모양은. 근데 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5차는 안 합니다. 5차는. 이게 우리가 이제 3, 4차 방정식 정도 푸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요까지 합니다. 요까지. 그래서 대략 그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죠? 미리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함수 x3승 마이너스 3x의 증감을 조사하시오. 증감을. 자, 원래 이제 증감 조사하려면 그래프 조사하려면 증감표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물론 앞쪽 개념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하려고 한 건데 자, 증감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떤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감소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증감표를. 그럼 증감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게 0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기울기가 0되는 점. 왜냐하면 기울기가 0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이제 기울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차 함수 같으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대충 자, 이 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르죠, 그죠? 살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찾습니다.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증감을 조사하려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미분이에요. 3x 제곱 마이너스 3 그죠? 이거 0되는 점 찾는 겁니다. 그럼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0되는 점 찾았죠? 자,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증감표를 그립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미분값이 여기서 이제 0인 거죠. 0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적절한 값을 넣어서 이제 이쪽에 증감이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부호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2 같은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뭐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2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3 넣어도 되고 자, 이 미분한 데다 넣는 거예요. 미분한 데다가 자, 미분한 값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는 12 빼기 3이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네요. 자, 이쪽은 플러스를 띱니다. 플러스를. 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0되는 점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올 일은 없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이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반대로 올라가려면 이쪽 어딘가에서도 미분해서 0되는 점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턴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미분에서 0되는 점이 이쪽 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기 두 군데에서밖에 이 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적절한 거, 쉬운 거 하나 잡아서 이렇게 부호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그 0을 넣어볼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3 되니까 얘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값 넣으면 다시 이제 플러스 되죠. 자, 우리는 이제 방금 전에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찾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요 미분값에다가 한 개 한 개 다 넣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쉬운 게 있는데, 수1에서는 그래프를 3차하고 4차 두 개밖에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3차, 4차는 앞에서 살짝 그림 설명한 대로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배우는 정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원칙인 거죠, 원칙. 이게 혹시나 이제 그러면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모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미분값을 부호를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자,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멈추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이게 이렇게 밑으로 감소하는구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될 때는 어떻게 돼? 다시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을 지나면 플러스니까 다시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감표를 만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고 그 좌우로 부호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 부호를 보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렇죠. 그래프에 이렇게 대략적인 개형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럼 이 앞뒤로 이렇게 생겼구나. 플러스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모양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감표입니다. 정감표. 정감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요 부분을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한꺼번에 할게요. 자, 요 부분을 이제 극값이라 부르고 극값. 요 부분은 이제 극대값이라 부릅니다. 얘는 이제 작으니까 당연히 극속값 이래 되겠죠, 그죠? 극속값. 자, 이제 이런 건 이제 명칭이고, 자, 이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럼 실제 함수값이 얼마인지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 되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1 빼기 3.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갖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제 일단 이 점을 찍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2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2.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이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감소한다. 그죠? 근데 절편 같은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함수에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점 지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이쁘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넘어서는 다시 증가하죠. 그죠? 이렇게. 이쪽은 감소.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 부분 찾으려면 이제 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제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감표가 그려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좀 더 섬세하게 완성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여기 수1은 아니죠. 수2죠. 수2에서는 이렇게 3차하고 4차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3차 모양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듯이 증감표를 이제 크게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증감표는
미적분 가면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에 나오는 함수들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제 쉽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0 되는 점을 찾더라도 그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관표를 찾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별건 없죠. 미분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0 되는 점 찾고. 함수 fx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다. 자, 이 3차 함수가 닫힌 구간 0, 3에서 감소하도록. 자, 얘도 0, 3이니까 이때는 이제 이거죠. 이제 닫힌 구간은 이제 등호 넣는 거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닫힌 구간은 등호 넣는 거고. 자, 이래서 이제 닫힌 구간, 이제 폐 구간 그러기도 하는데 그 열린 구간, 그 개 구간은 가로인 거 알죠, 그죠? 이때 이제 등호 없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3차 함수가 감소해라, 이런 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자, 여기서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이가 대충 0에서 3 사이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을 해서 푸는데, 자, 감소하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죠, 음수. 그래서 감소하니까 미분해서 음수되는 부분 찾는다. 일단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제 플러스 a 이래 되겠죠. 자, 그럼 얘가 2차 함수니까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얘가 대략 이렇게 0하고 3 사이에서, 그죠? 이렇게 음수값을 가지라 이 말이죠. x축 R이 있으라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3차 함수니까 실제로 이 0, 3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최대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0 되는 부분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감소로 따지면 이제 이런 거죠. 어차피 얘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당연히 여기가 0대도 돼요. 왜? 0대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할 때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미분값이 0보다 작다 이래 있는데 앞에서 살짝 설명할 때 뭐랬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소 조건에 증가 조건일 때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등호 넣고 풀라 그랬죠. 그죠? 언제는 등호 넣고 언제는 등호 안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제 무조건 넣고 풀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상 보면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면 실제로 여기가 0이 돼도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하면 미분값 0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0 넣으란 거예요. 0.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간단합니다. 0 넣었을 때, 그죠? A죠? 이거 0보다 작고요. 작거나 같고 등호 붙는 거고,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27, 18, A. 그럼 이제 9 플러스 A. 자, 이 값도 이제 0보다 작거나 이제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공통범위니까 얘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그쵸? 얘가 공통범위.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